여기 이제 컨투시언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가 이제 사자의 공으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여기다 벽에다가 세공을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세공을 하고 붙이는 형태식으로 쭉 꾸며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엄청 화려해요. 여기가 청금석이 다 이렇게 파랗게 있다고 상상해 보면 얼마나 더 예뻤을까요? 다 이제 나중에는 이 도굴꾼들이 해서 다 이런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문화유산이 이렇게 보존이 안 된 거죠. 여기 이사벨 여왕이 여기 너무 이쁘다. 나를 위한 공간도 만들어줘야 해서 여기 위에 사실은 이슬람 왕조의 건축에 위해 카톨릭 왕조가 자신들 이름을 새겼어요. 저 위쪽에 보면 F와 Y 적혀 있거든요. F는 페르난도, Y는 이사벨. 그래서 두 왕이 여기를 정복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꾸며놨죠. 정말 멋지게 꾸며놨지만 이게 19세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카톨릭 양식 건축보다 그 이슬람 양식 건축이 훨씬 더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박살 났으니까. 지진 났을 때 여기는 안 박살 났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납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데도 이렇게 꾸며져 있거든요. 납 같은 게. 그래서 실제로 납 같은 것들이 여기다 놓게 되면 기둥 그와 연결 부위에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런 내진 설계를 하면 이 건축이 부서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원이 가능하게 보수가 가능할 정도로만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납 이런 것들도 지금 지진 설계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전부터 이렇게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13세기 내진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 사자의 궁 내부에서 보이는 이런 공간 연출들이 아주 멋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중정 구조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중정 구조야말로 사실 이슬람 건축이에요. 사막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깥쪽은 사막만 막아주면 돼요. 모래바람만. 내부는 어때요? 천국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늘이 쬐고 식물이 자라고 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내부 안에 다 꾸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백의 미가 있잖아요. 이런 거 처마 보면은 우리나라 그 한옥 같은 느낌도 있고 궁전 같은 느낌도 있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동양의 느낌이 물씬 흐른다. 이렇게 또 이슬람 건축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자의 궁 내부에서 또 왕의 어떤 사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공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살레데 아반세레헤스라고 해가지고 사실 여기가 그 왕의 여인을 탐했던 아벤세라헤스 가문이 여기 왕에게 다 초대가 돼서 37명이 그 왕족들과 군인들이 여기서 이제 차 한 잔을 마시고 왕과 함께 음악을 들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음악이 탁 퍼지면서 왕과 함께 기분 좋게 차만 마시는 줄 알았죠. 근데 그 차 안에는 사람을 수면 효과가 있어서 잠을 재우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재운 다음에 여기서 37명이 무참하게 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이 여기로 던져지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 있는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이 물이 지금은 8888 물의 모습이지만 다 이제 피로 물들었다라고 이야기해서 피가 이렇게 쭉 아래쪽으로 흘렀다고 말할 만큼 아주 잔인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잔인했던 장소인 거랑 대조적으로 위에는 엄청 멋있어요. 공명감도 좋아서 그게 사실 음악 감상실이라고 할 만큼 아주 멋진 공간은 맞거든요. 모사라베 양식으로 해서 꿀벌 양식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멋진 왕의 음악 감상실이었지만 동시엔 정치적으로 왕의 여인, 감히 내 여인을 탐해? 너네 다 죽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끌고 데려와서 다 죽였던 곳이 있어요. 아벤세라 헤스의 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뒤쪽에 있는 공간이 그런 곳입니다. 저 앞에 보면 여기가 이제 사자의 방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사자들이 있어요. 이런 조형물들이 사실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슬람에서는 사실 이제 무함마드가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왕의 사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죠. 속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선물을 했다. 아니다, 그냥 이슬람 왕조에서 만들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정답은 없죠. 구전으로 전달될 뿐이죠. 다만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은 모습들을 통해서 이 화려하게 장식과 함께 물이 넘치는 모습을 통해 700m가 넘는 곳에도 이렇게 물이 넘쳤던 아주 아람브라 궁전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Yeah. One picture. Okay. So, Yeah. no, thank you. 1, 2, 3. Yeah. Thank you. Okay. 1, 2, 3. Okay. Okay,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생각보다 가이드인 걸 아나 봐요.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다가오시네요. 열심히 여기서도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다음 방은 이제 왕들이 머물렀던 왕의 방이에요. 그래서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왕의 방이 수리 중이네요. 사실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12명의 왕이 있거든요. 그 카톨릭 왕국과 우호적이었던 왕들의 모습을 카톨릭 왕조에서 이렇게 얼굴들을 만들어 놓은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왕들이 여기 머물렀던 곳이라서 정말 화려했죠. 보면은 알라 외에는 신은 없다라고 하는 문의와 함께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무슨 양식이죠? 모사라베 양식, 무카르나스 양식이라 해서 종이석 동굴의 모습을 만든 거죠. 이게 진짜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이 전 너무 좋거든요. 이런 기하학적인 패턴이 뭐냐면은 사실 이 가장 완벽한 구조가 꿀벌 구조거든요. 육각형 형태를 이제 30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다시 기하학적으로 펼친 게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얀 색깔은 알라의 어떤 순결함을 의미하고 검은 색깔은 그 부는 바람을 상징하고 또 황토 색깔은 그 경작지의 모습을 상징하고 또 초록 색깔의 모습은 과실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마지막 이 파란 색깔은 바로 물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이 다 이런 거죠. 이 색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하는 그런 문화 양식과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물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인들이 항상 그 오아시스를 찾고 동경했던 이유도 물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항상 파란색이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카톨릭에서도 그림을 그릴 때 성모 마리아의 그림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청금석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카톨릭 종교를 가진 부분과 또 이슬람 양식 건축에서도 똑같이 청금석은 아주 귀한 재료로서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의 장소를 봤죠. 아벤세라 헤스 가문의 방, 두 번째는 왕의 방,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두 자매의 방입니다. 후궁들이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후궁들 사이에서의 사이 좋음을 두 자매의 방, 우정을 기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죠. 캘리그라피 장식과 제가 이야기했던 모사라베 양식으로 해서 꿀벌 양식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슬람의 마지막 왕이었던 모압딜의 어머니 아이샤가 이 내부 공간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샤가 만들어 놓은 여기가 아이샤의 전망대라고 해서 아이샤라고 불렸던 그 마지막 왕의 어머니가 여기를 터놓고 사실 이 반대편에도 지금 건축물이 있는데 저 건축물이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당시 건축 당시에는 저 건축물이 없어서 그 시민들을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모압들의 어머니는 내가 국민들의 모습을 늘 보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를 전망대로 만든 거였어요. 그런 마음도 모르고 그 이슬람 왕조의 그 건축을 전망대를 앞에 카톨릭 양식의 건축을 만들어서 막아버렸습니다. 이 내부가 사실 이제 색이 들어오면 더 예쁜데 그 색이 들어오면 예쁘다는 걸 알고 여기 위에 이렇게 보이세요? 으악. 네, 스테인드 글라스도 만들어놨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춰지면 훨씬 더 색감이 생동하든 여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 색을 집어넣으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빛을 통해서 다양한 색감을 느끼게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여기 전망대 아주 예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뭔가 구멍들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왕실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만들어서 당시에 여기서 목욕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만큼 그 이슬람 왕조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목욕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신성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했던 부분이어서 이렇게 목욕을 했던 흔적들도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또 이슬람 양식 건축이 아니라 이렇게 카톨릭 양식 건축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카를로스 5세 황제가 신혼여행을 왔던 곳이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그 원래 뚫려있던 곳을 다 이렇게 멋지게 플러스 울트라 보다 멀리 나아가는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 꾸며놨습니다. 신혼여행만 오고 그 이후부터는 관심을 안 뒀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뭐 수백 년이 한 3, 400년 동안은 여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던 공간이 돼요. 그러다가 한 사람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워싱턴 어빙이에요. 이분이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아람브라 궁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소설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19세기에 오셨던 그 워싱턴 어빙에 의해서 재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공간 자체가 아람브라가 한동안은 그 도굴꾼들이 오고 그 노숙자들이 자고 그러는 어떤 참 참담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문화유산 막 뜯어가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다시 재조명해서 지금과 같이 많은 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인물이 바로 워싱턴 어빙입니다. 그 미국의 소설가 또 외교관이었던 그를 통해서 이렇게 아람브라가 지금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좀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자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알렸다는 게 말이죠. 어쨌든 그에 의해서 지금은 아람브라 궁전이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워싱턴 어빙 방에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멋진 곳이 나와요.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알바이신 지구예요. 그래서 하야타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당시 시민들이 살았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후궁들 뭐 이런 분들은 다 이런 그 시민들이 살았던 공간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멋지게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편하기만 했을까? 한 나라의 왕이나 왕비 역시도 고민이 참 많지 않았을까? 삶이란 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으니까요. 아름다운 하얀색의 집과 사이프러스 나무들의 조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저쪽으로 갈 거예요. 저기 산 니콜라스라는 전망대 있거든요. 저쪽에 가서 이 반대편의 모습을 야경으로 찍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제가 조금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대사가 있었던 곳이에요. 대사가 왕을 접견했던 곳. 여기 후궁들이 대사 온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지켜보기도 했어요. 야, 잘생겼어? 야, 어떤 놈이 왔어? 막 이러면서 신기하고 바라보기도 했던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영상만 찍어도 그림입니다. 그림. 뭐 그림이 어디 가서 따로 그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영화 촬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아주 아름답죠. 전체적인 풍경들도 너무너무 예쁘고요. 네. 그라나다 지역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기 3,000m 시에라 네바데스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게 낫지만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은 손에 바로 대면 엄청나게 시원해요. 그래서 에어컨 튼 것처럼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들도 한 번쯤 나중에 와서 보시고 더운 날에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이 물도 시원하게 한번 묻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카톨릭 왕비들이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 양식의 정원을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늘이 뚫려 있는 이런 중정 구조가 있는 것들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식물들이 더 자랄 수 있는 공간들 연출,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가가 그 유명한 가우디. 그래서 가우디가 이런 중정을 활용해서 만든 건축물 유명한 게 까사 밀라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 거죠. 결국 건축은 돌고 돌고 역사도 돌고 돌고 수많은 아이디어도 돌고 돌아 새로운 천재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가는 곳이에요. 다 봤어요. 살리다. 이제 끝입니다. 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공간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다 뚫려 있지만 그 왕들이 사용했던 화장실 터가 이쪽에도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브라 궁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렇게 다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브라 궁전을 한 바퀴 돌았어요. 첫 번째로 봤던 게 이제 맥스아르 궁, 그 왕이 그 시민들의 어떤 소송 같은 걸 재판했던 장소. 두 번째 갔던 장소가 이제 꼬마레스 궁. 그 꼬마레스 궁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대사들이 왕을 만나는 접견실이었어요. 엄청나게 화려했죠. 그걸 통해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사리왕조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런 왕의 마음과 그 나라의 시민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건축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봤던 게 이제 사자의 궁이죠. 어떻게 보면 사자의 궁은 사적인 장소.
그래서 왕의 개인적인 사적인 장소로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공간에서 아벤세르헬스 가문이 죽었던 이야기도 있었고 왕이 머물렀던 공간도 있었고 두 자매의 방이라고 해서 후궁들이 머물렀던 방도 있었고 거기 마지막 왕이었던 보압들의 어머니가 이제 정원을 만들어 놔가지고 전망대죠. 전망대를 만들어 놔서 그 위에 스테인드 글라스도 꾸며졌던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람브라 궁전의 나사리 왕조, 나사리 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장소는 왕들이 여름 별궁으로 사용했던 헤네랄리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